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신성균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투부정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투부정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 어떤 방식으로 할까를 고민했는데, 그냥 제가 느꼈던 투부정사와 그리고 제가 투부정사를 공부하면서 읽었던 여러 가지 석박사 논문들이나 거기에 있는 통사론적이나 형태적인 논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한번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이제 벌써 34강이 됐고요. 이제 35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무엇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일단 이 투부정사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부정사라고 하는 건요, 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라는 것은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정해져 있지 않다, 품사가. 즉, 한번 볼게요. 영어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8품사라고 얘기하거든요. 8품사 중에서 정말 중요한 품사는 4개의 품사, 4품사예요. 여러분들은 이 4품사에다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 4품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동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명사와 형용사와 이제 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품사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되는데, 동사는 뭐뭐다라고 사용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절에서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절. 이미 앞쪽에 있는 내용을 들었으면 절이라고 하는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그죠? 주인 문장의 절인 주절과 종의 문장인 절인 종속절이 있는데, 종들이 하는 역할은 주인을 갖다가 도와준다. 그죠? 그래서 수식 문장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종은 주인을 도와줘요. 이때 주절에서는 의무적으로 1개의 동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들은 바로 접속사나 관계사라든지 의문사가 붙으면 그것을 종속절이라 그러는데, 그때 구로 전환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동사가 하나씩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쓰이는 게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명사는 보통 은, 는, 이, 가, 그 다음에 을, 를, 에게 라는 말이 동시다발적으로 붙을 수 있으면 그걸 명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앞에 문장이 짧든 길든 간에 나는, 너는, 그는, 그를, 연필은, 책은, 공책을, 이해됐죠? 지우개를, 그녀를, 그죠? 그 다음에 좀 길게 말하면은 내가 어제 간 곳은, 내가 어제 간 곳을, 내가 어제 간 곳에, 이런 식으로.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은,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을,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문장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길어져도 명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인 명사가 있고요, 문장처럼 명사절, 명사구라고 해서 통째로 긴 명사가 있어요. 어쨌든 다 명사입니다. 일단 명사만 기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이런 명사를 꾸며줄 때 자기 자신이 니은자를 가지거나 받침에 리을자를 가지거나 받침에 의자를 가지게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형용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밥이 있다고 할게요. 밥을 혹은 고기는 고기를 이렇게 나오면 밥과 고기가 명사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붙이는 거예요. 내가 어제 먹었던 밥, 이런 식으로. 내가 어제 먹었던 해서 던 할 때 더에다가 니은자가 붙죠. 그런 것들을 바로 형용사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문장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여운이라는 단어로 형용사를 만들 수 있죠. 한 단어로 귀여운, 예쁜, 깜찍한, 착한, 그 다음에 가야 할, 먹을, 죽을, 뭐 이런 식으로, 예, 나의, 너의, 그녀의, 이런 식으로 그의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근데 문장처럼 만들 수도 있다고요. 내가 어제 만난, 네가 어제 이야기했던, 내가 곧 가야 할, 내가 먹고 싶은, 이런 식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형용사절, 형용사구라고 표현한다고요.
절은 제가 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부사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들은 전부 다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형태. 대표적인 게 끝날 때에, 서, 로, 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끝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부사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니고 이거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부사라고 하고 요것만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품사에 대해서는 밀리지가 않아요. 품사는 이게 정말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만났던 곳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부사절이 되는 거죠. 대신에 아까 전에 에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제 그 사람을 만났던 곳까지는 명사절이고요. 곳에 이러면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이 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에, in 이런 거 있죠. 그래서 in the place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그 장소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 에자가 붙을 수 있는 단어는 명사라고 했으니까 그 장소란 단어는 명사가 되고요. 이 에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전치사를 붙여서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의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끝나는 말을 보세요. 그 장소 이렇게 하면 그 장소는 그 장소를 대서 명사가 되고요. 거기다 뭘 붙였는가에 따라서 또 바뀐다고요. 그 장소에라고 해버리면은 부사가 되고 그 장소에 가야 할 이래버리면은 형용사절이 되고 이렇게 문장이 바뀐다고요. 근데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뭐뭐 하는 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과 뭐뭐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ing 형태이고 뭐뭐 할 이런 형태가 투부정사 형태다 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품사가 나뉘거든요. 이렇게 투부정사를 쓸지 ing가 쓸지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정사를 갖다가 이해하려면 일단은 품사라고 하는 세 개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를 갖다가 에다가 to를 붙이면,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면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문장에는 원래는 동사였는데 그러면 어느 자리에 쓰이겠어요? 동사 자리에 쓰이겠죠.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 동사라는 것은 두 개가 있죠. 얘가 사용되는 형태와, 즉 동사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와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가지로 구별을 했을 때 의미를 갖다가 이용해서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즉 동사 자리가 아니라 명사의 자리라든지 형용사의 자리라든지 부사의 자리에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끝날 때 명사의 자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고는 동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의미도 동사입니다. 가다라고 하는 동사죠. 됐죠? 이게 동사예요. 그럼 어디에 쓰이냐면 주절에서 한 번, 종속절에서 한 번씩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동사를 동사 자리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자리로서 활용해서 사용하고 싶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는 것은, 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단어가 의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바뀌어요. 가는 것이라고 해서 다른 조사가 붙죠. 예를 들어서 형용사도 가야 할, 가고 있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의 이렇게요. 부사는 가기 위해서, 만약에 가야 한다면 가는 방향, 가는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요. 가는 것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품사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죠? 쉽게 떠나기에, 이렇게요. 쉽게 떠나기에, 이런 식으로 부사 형태로 쓰는 거죠. 그러면 명사로도 쓸 수 있고 형용사로 쓸 수 있고 부사가 쓸 수 있는데, 자, 한국말에서 보세요. 간다라고 하는 동사가 가는 것, 가야 할, 가기 위해서 라고 형태가 바뀌었죠. 즉 의미는 그대로 가져갔지만 형태를 바꿨죠. 이게 투 부정사예요. 즉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지만 앞에 to를 붙임으로써 형태를 바꾸고 그럼으로써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 자리에 사용한다라는 것을 투 부정사라고 하고, 어디에 쓰일지는 그 문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품사가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제도 정해져 있지 않죠.
현재 과거 미래. 그래서 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학업적인 용어로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시제도 정해져 있지 않은 동사의 변형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이제 부정사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명사의 자리나 형용사의 자리나 부사의 자리에만 쓰여야 되죠. 왜? 동사가 아니니까. 영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단어들은 네 가지 품사로 된다 그랬잖아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는 제외시킬 겁니다. 요 네 가지 품사로 되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자리에서 동사가 아니라면 명사, 형용사, 부사에만 사용되는 거고,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토익이나 탭스나 토플 같은 데서 무수히 많이 나오죠. 품사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고,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가, 요 두 가지가 만나면 정답이 다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투부정사예요, 여러분들. 이게 투부정사. 그러면 이 투부정사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할지를 갖다가 이제 큰 카테고리로서 봤으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투부정사라는 것은 동사를 가지고서 각각의 절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동사, 이 각 절에 사용되었던 이 동사를 이제 각 절의 동사 자리가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 부사 자리에 쓰기 위해서 동사에다 투를 붙였다 그랬죠. 그렇지만 투부정사만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어에서는 ing나 ing 아시죠? ing 같은 경우에도 동명사라고 불리거나 현재 분사라고 불려서,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쓰는 거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 자리에 형태를 바꿔서 사용하는 거죠. 되셨죠? 예. 그래서 동명사인 ing와 현재 분사인 이 형용사 형태, 이 두 가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사 구문이라 그래서 부사절처럼 사용되는 어떤 그 ing의 부사적인 용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그건 굳이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동사를 가지고서 자 이제 바꾼 거예요. 자, 요걸 지우고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동사에서 파생이 되어가지고 두 개로 나뉘는 거죠, 이제 동사라고 하는 자리를 포기하고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과, 그죠? 동명사라고 하는 것으로 형태를 변화시켜서 만들어내고, 이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다시 이제 동사가 아니라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바로 명사적인 용법과 형용사적인 용법과 부사적인 용법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동명사 계열도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동명사의 용법과 분사적인 용법으로 분할이 되어서 동명사의 형태죠. 쉽게 얘기하면 형태. 즉 ing 형태죠. 쉽게 얘기하면. 예. 이런 형태를 취한 것들은 동명사와 분사로 분할이 되어서 동명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명사 자리에 사용되는 것들을 바로 동명사라고 부르고, 분사라고 하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형용사 자리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문을 제기하면 되냐면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은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그냥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만큼, 뭐뭐 하기에, 뭐뭐 한다면, 예, 끝에 끝나는 글자를 잠깐 보세요. 뭐뭐 해서, 그죠? 뭐뭐 하기에, 뭐뭐 한다면, 이렇게 부사적인 의미로서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특별하게 해석을 할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시험의 대상은요, 바로 명사로 사용됐을 때의 투부정사와 동명사로 사용됐을 때의 이 ing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바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과 분사인 형용사적 용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 차이를 갖다가 서서히 구별해 가면서 이 둘을 갖다가 구별해 내는 것이 이제 시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의 각각의 특성을 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각각의 얘네들의 특성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요런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사용될 때는 그죠? 보통 이제 우리는 동명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그것이 그러니까 그 언어를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100%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의 기본 원칙은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진다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저희는 영어를 갖다가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서 이렇게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마음속으로 영상을 하나 그려요. 됐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칠판을 이렇게 꽝 치는, 제가 어떤 사람을 탁 치는 듯한 영상을 머릿속으로 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같은 영상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도 저는 저를 주인공으로 놓고서 말을 하고 싶고 상대방은 이렇게 뭐죠? 이렇게 구타를 당했다라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내가 그를 때렸어 라는 말이 될 거고 그 사람은요 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구타를 당했어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즉 같은 장면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표현이 바뀌겠죠. 즉 자신이 의도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표현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서로 의도했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같다라는 표현은 함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법의 세계에서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주어 자리에 사용하는 것은 차별을 두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이 영어에서는 고등학교나 그 토익이나 팁스 정도 수준의 영어에서는 주어 자리에 사용되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즉 명사적인 용법은 문제로서 출제되지 않죠. 구별하시오라고. 예, 이렇게 출제되죠. 이 둘을 구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투부정사가 자 명사에 쓰이면 그죠? 이제 잘 볼게요. 명사에 쓰이면 명사는 어디에서 쓰이냐면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통 전치사 뒤 또는 보어 자리, 예. 목적어는 어차피 보어의 하나의 일파니까요. 예, 보어 자리 요런 식으로 여기 네 군데 자리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주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목적어나 보어 자리나 전치사 뒷자리에 사용되는 걸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고요. 그리고 동명사 같은 이 전치사 뒷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전치사 투 같은 경우에 그러면 투투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그죠? 또는 동명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동명사라고 하지 말고 동명사나 ing라고 할게요. ing 형태. 동명사나 분사라고 할게요. 동명사나 분사 같은 동명사류라고 할게요. 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죠? 동명사류들이 동명사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요. 동명사 분사를 동명사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동명사류들이 목적어 자리에 사용됐거나 그죠? 동사의 목적어겠죠. 일반적으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거나 또는 보어 자리에 사용되거나 이해했죠? 또는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사용될 때에 분명히 둘 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 이게 영어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즉, 이 투부정사와 ing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보어 자리, 그리고 이 형용사의 자리, 형용사 용법으로 사용될 때 구별하는 것. 즉, 분사와 투부정사를 구별하는 것과 그죠? 보호 자리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목적 보호는 뭐 분사와 투부정사를 구별하는 거. 예, 이런 것들. 그다음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니까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갖다가 구별하는 것.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요거를 제가 이제 2부부터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라는 거죠. 어떠세요? 투부정사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더 하고 그리고 이 강의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지 잘 파악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내용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니까요. 이 투부정사를 갖다가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개념이 더 필요해요. 뭐냐면 이 투부정사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 보건데 영어 어법은 어떤 식으로 파생됐을 가능성이 높냐면요. 일단은 대절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대절과 같은 종속절 있죠. 종속절. 종속절이라는 것이 먼저 탄생하게 되었고 언어를 만들 때 그리고 이 종속절에서 편의상의 필요성에 의해서 거기에 종속절에 있는 동사 있죠. 종속절에 있는 동사가 변화가 된 거예요. 뭘로 변화가 됐냐면 투부정사와 ing의 동명사류 형태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사람들의 의지나 어떤 주체성, 그 다음에 노력,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거나 예, 어떤 뭔가를 거부하는 행위라든지 그죠? 예, 거절이나 거부, 그 다음에 실패, 그죠? 예, 실패하거나 뭔가를 갖다 도전하고 하는 거 있죠. 즉 약간 미래지향적인 게 중요한 건데요. 예, 요런 식의 의미를 갖다가 보통 투부정사가 가지게 되었고 ing는 지금 현재의 현상, 그래서 현재라든지 과거, 그래서 어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보다는 약간 수동적 현상들, 수동적 의미. 왜냐면 얘는 주어가 직접 뭔가를 행하는 것을 갖다가 중시 여기는 어떤 주체성이나 능동성을 갖다가 중시 여긴다면 이 ing 같은 경우에는 그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 자체를 갖다가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I like to swim 이런 지문이 있으면 I like swimming 이라고 하는 지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냐면은 I like to swim은 내가 수영을 하는 이거를 자 언제 앞으로도 계속 예, 자 내가 수영을 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를 갖다 좋아한다는 거죠. 내가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좋아하는 거니까 이건 보편성이에요. 저 평소에 수영 좋아해요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미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I like swimming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의 현상을. 그래서 나는 지금 수영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라는 뜻인 거고 지금 수영을 하는 게 괜찮네요 라고 하고 제가 평소에 수영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부 강사분들께서는 뭐 이거와 이거의 의미는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진 않고요. 투부정사 ing는 명확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형체가 다르면 의도하는 의미가 차이가 있다. 의도에서의 차이가 있으니까 형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투부정사가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뭐까지 분화가 됐냐면 제가 보니까 투부정사에서 조동사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can, shall, will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계열들. 이런 식의 계열들이 파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나중 되면은 영어에서 이 should나든지 could 이런 지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문들은 투부정사로 이 동사에서 나오는 얘는 투부정사로 의미가 포함이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아시겠죠? 그죠? 심지어는 그게 ing 같은 분사구문으로도 넘어갈 때도 다 생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이렇게 주어 동사 있고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 조동사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분사구문을 바꿀 때 조동사 다 생략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왜 무슨 원리로 생략을 시키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이미 이 속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그죠? 기원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파생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얘는 왜 나왔냐면은
영어에서는 이 대절을 갖다가 그죠? to 부정사로 전환하는 경우나 ing 같은 동명사나 정말 동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명사류가 아니고요. 또는 전치사 플러스 ing와 같은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I am sure to 부정사 이런 것들이나 I am sure of ing 나는 뭐뭐에 대하여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변화되는 거냐면 I am sure that 주어 동사에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알면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to 부정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로 사용되는 거죠. 주절과 종속, 주서절에서 한 번, 주절에서 한 번, 종속절에서 사용되는 거. 그죠? 종속절마다 한 번씩 사용되는 그 동사가 의미를 가지고서 다른 형태를 취함으로써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사용되는 거. 이걸 to 부정사라고 얘기한다. 근데 동사가 그런 다른 품사에 사용되는 것이 to 부정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명사나 현재 분사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런 종속절, 즉 주어 동사가 있는 종속절이 주절에 있는 동사는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속절에 있는 것들이 종속절에 있는 동사가 그죠? 종속절에 있었던 동사가 to 부정사나 ing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기원설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됐죠? 제가 생각하는.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파생되어서 나뉘어졌을 때는 각각이 차지하는 의미 분야가 있다. 무조건 의도와 의미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냐면 의도를 항상 파악하세요. to 부정사는 의지라든지 주체, 노력, 미래 같은 주어를 중심으로 주어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주어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주어의 기준으로서 바라보는 형태가 많고 동명사와 현재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상 그 자체 현상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 자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놓고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나 과거적인 의미가 항상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난 것은 과거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 거니까 그는 지금 뛰고 있다 그러면 뛰고 있는 그 당사자의 시작점은 과거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I remember 이렇게 나왔을 때 remember는 ing하고 to 부정사를 둘 다 가질 수 있죠. 그래서 ing는 예전에 과거에 자신이 했던 것, to 부정사는 아직 하지 않았던 미래의 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런 의미에서 파생되었고 그리고 to 부정사 ing는 조동사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지만 주로 ing보다는 to 부정사에 많이 속해져 있더라라는 거고 이러한 논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것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파생되어서 나타나고 우리의 어법 속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제가 to 부정사의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너무 어렵지는 않은가 걱정이긴 하지만 지금 앞쪽에 있는 강의를 천천히 노트 필기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서 보시다 보면 to 부정사가 왜 탄생했느냐, 어떠한 의도, 편의성과 그죠? 대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to 부정사나 ing 형태로 나눔으로써 그리고 동사의 무수히 많은 뜻을 그 의미를 활용해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부정사이다 라는 얘기를 끝으로 하고 싶습니다. 자, 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장황하게 한 게 아닌가 걱정은 되는데 예, 여러분들께서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요. 요거 마지막에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대절에서부터 to 부정사나 ing로 변화라는 것이 있고 이 대절이라는 것은 접속사 되실 수도 있지만 관계대명사 되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34강이었습니다. 35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뵙도록 할게요.